정재원의 입시 건축론. 안녕하십니까, 정재원입니다. 자, 오늘도 안전모를 쓰고 입시 현장으로 달려가 보겠습니다. 하나하나 우리 건축물을 만들어 가듯이 우리 고등학교의 입시와 관련된 다양한 정보와 개념들을 하나하나 쌓아 나가 보겠습니다. 자, 오늘은 전국연합 학력평가의 의미에 대해서, 이거 시험 보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그 시험을 어떻게 활용하느냐가 더 중요하겠죠. 그래서 그 의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다시피 전국연합학력평가의 의미는 일단 그 첫 번째 주요 내용의 목적을 보시면요, 전국적인 위치를 파악한다. 나의 전국적인 위치를 파악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특히 이제 백분위 점수 같은 경우가 자신의 전국적인 위치를 파악하기가 굉장히 용이하거든요. 뭐 등급도 물론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되지만 등급보다는 이제 백분위가 더 촘촘한 값이기 때문에 백분위로 산출해 보시면 어느 정도 답이 나와요. 그러니까 학생들 그 숫자, 시험 본 학생들 숫자가 보통 30만 명쯤 됩니다. 그러니까 이 30만 명이라고 하는 것은 학령 인구가 있죠. 학령 인구가 이제 같은 해에 태어난 학생들, 뭐 2009년생, 2010년생 이렇게 같은 해에 태어난 학생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이제 그 학생들 중에서 그 학생들이 보통 한 44만, 45만 명 이렇게 돼요. 근데 그 학생들이 모두 대학 입시를 준비하는 학교를 다니는 건 아니고 뭐 특성화고도 있고 뭐 다양한 형태의 학교를 다니는데, 그 가운데 대학 입시를 준비하는 학교를 다니는 학생들, 그러니까 일반고나 자사고, 특목고 이런 학생들이 응시하는 시험이 전국연합 학력평가이기 때문에 그 응시한 학생들의 숫자만 세면은 대략 한 30만 조금 넘습니다. 그래서 그 30만 명 중에 내가 뭐 98%다. 국어는 98%다. 그럼 이게 무슨 뜻이에요? 국어 상위 2% 안에 들었다는 뜻이죠. 그러면은 30만 명 중에 2%, 6,000등. 아, 나는 전국상이 2,000등 안에 들었구나. 이렇게 나의 등수를 예측해 볼 수가 있는 겁니다. 등수가 좀 상대적으로 좀 굉장히 규모가 크죠. 그러니까 내가 우리 학교에서 뭐 중간쯤 한다. 그러면 뭐 전국적으로는 한 15만 등 뭐 이렇게 하는 거죠. 예, 1, 2등 뭐 못해도 뭐 15등, 20등에서 벗어난 적이 없었던 학생인데 갑자기 20만 등, 뭐 15만 등 하니까 좀 그 등수에 좀 충격을 받을 수도 있지만 전국적인 위치를 파악하는 거고, 또 이걸 통해서 뭐 다양한 형태의 그 대학 입시에 적용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학교 안에, 내 학교 안에서만의 성적이 아니라 전국 수험생 중에 나의 객관적인 위치를 파악하는 시험으로서 활용을 하게 되고요. 여기에 따른 이제 기대 효과. 우리는 뭘 기대할 수 있느냐? 자, 나는 내신이 더 잘 나오는 학생인지 아니면 수능이 더 잘 나올 가능성이 높은 학생인지를 예측해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수시와 정시 전형 중 나한테 유리한 전형이 뭐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무슨 뜻이냐면 보통 5등급제 하에서 내신 3등급대가 갈 수 있는 대학이 어느 정도는 대략 정도는 이제 나오게 되거든요. 그래서 내신 3등급으로 갈 수 있는 대학을, 내가 정말 가고 싶은 A 대학이 있는데 여기는 내신 2등급이 돼야만 갈 수 있는 대학이에요. 근데 난 내신이 3등급이에요. 그러면은 내신으로 가는 전형은 보통 수시니까 수시에서는 내가 A 대학을 가기가 어렵겠구나. 근데 이 학생이 모의고사를 보니까 그 A 대학을 갈 수 있는 수준의 모의고사 성적이 나와요. 그러면은 정시에 이 A 대학을 가야겠구나 이렇게 판단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수시와 정시 중 자기가 유리한 전형을 찾아볼 수 있는 판단 근거가 됩니다. 자, 또 하나는요, 수능에 대한 적응 훈련입니다. 수능하고 동일한 시간, 동일한 그 문항, 동일한 문제 유형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수능처럼 그 긴 시간 동안에 또 그 시간 대비 또 문제 또 많잖아요. 그 긴 시간이지만 그 시간 대비 그 빡빡한 문제풀이 시간, 이런 것들에 잘 적응을 하면서 보는 거죠. 그래서 어떤 친구들은 고3 때까지 계속해서 이 시간 안에 다 푸는 연습들, 이런 것들이 잘 안 돼서 실패하는 경우도 좀 있거든요. 이런 것들을 매번 모의고사 볼 때마다 신경 써서 풀어야 되는 거고, 그리고 이번 모의고사에서 내가 조금 아쉬웠던 부분이 있으면 그 유사한 유형은 다음 모의고사에서 나왔을 때 이것을 풀어낼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런 유형별로 자주 틀리는 것들을 이번 시험에 실패했지만 다음 시험에서는 성공적으로 풀어내게 됨으로써 이렇게 실수나 오류들을 잡아가면서 수능에서 좀 더 완벽한 학생이 될 수 있다는 거. 이런 것들이 이제 바로 전국연합 학력평가의 기대 효과가 되는 거죠. 그래서 실전 긴장감 완화 및 문제풀이 시간 배분 연습 같은 것들이 이 전국연합 학력평가를 꾸준하게 봄으로써 학생들에게 느는 실력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전국연합 학력평가의 문제 유형이 굉장히 촘촘합니다. 이게 생각보다 유형 자체가 아주 뭐 예를 들어서 뭐 국어 같은 경우에 독해력을 묻는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적절한 언어 습관을 묻는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국어학에서 사용하는 개념을 묻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의 시험 안에서도, 하나의 과목 안에서도 다양한 유형의 문제들이 나오게 되는데, 이런 문제들을 풀다 보면 어떤 친구들은 비문학 독해, 그러니까 뭐 우리 비문학, 그러니까 문학의 반대가 비문학이죠. 문학이면 소설, 시 뭐 이런 건데, 소설, 시 같은 거는 잘 읽어내고 해당되는 뭐 주제도 잘 찾고 뭐 해당되는 문제를 잘 푸는데, 설명문이나 논설문이나 또는 이제 뭐 예술, 과학, 기술, 철학 이런 글을 읽으면 좀 어려워하는 친구가 있고, 이 반대인 친구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 내가 어느 부분이 문학이 약한지 비문학이 약한지, 아니면 수학에서는 추론이 약한지 응용이 약한지, 이런 것들을 이 모의고사 전국연합 학력평가를 통해서 스스로 판단을 해야 되겠죠. 그러면서 이런 습관들이 들리면 아주 좋죠. 오답 노트 같은 거 만들어서 꾸준하게 자신이 자주 틀리거나 아니면 자주 착각하는 이런 문제들을 잘 모아놓고 복습하고 하면서 다음 시험에서 그 문제를 틀리지 않는 훈련, 이런 것들이 누적되면 결국 학습의 방향도 잘 잡게 되고 성적도 향상될 수 있고 대학도 잘 갈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학습 취약점을 진단하는 데서 정말 이 전국연합 학력평가는 큰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대입의 전략을 수립하는 데도 상당한 의미가 있어요. 자, 지금 이제 우리 고등학교 1학년 그리고 바로 위에 이제 고등학교 2학년 학생들은 2022 개정교육과정이자 고교학점제이자 2028 대학 입시에 적용되는 학생입니다. 이 숫자가 많이 나오니까 헷갈리는데, 지금 고교학점제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선택 중심의 교육과정을 고교학점제라고 하고, 이게 2022년도에 만들어진 개념이다 해서 2022 개정교육과정이라고 표현하는 거고요. 이 적용된 학생들이 첫 번째 보는 대학 입시가 2028 대입이다 해서 2028 대입, 이런 표현을 쓰는 겁니다. 자, 어쨌든 2028 대입에서는 내신의 변별력이 지금의 2027 이하의 그 대입보다, 2027년도 대입보다는 훨씬 더 내신 변별력이 약한 학생들이기 때문에 대학 입소는 내신의 변별력을 보완하기 위해서 수능 최저력 기준 같은 경우를 좀 더 강화해서 적용할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러면 내가 이 모의고사를 통해서 몇 개나 몇 등급을 받는가. 그래서 뭐 국어 2등급, 영어 2등급, 뭐 수학 2등급, 그러면 3개 합 6이잖아요. 아, 나는 3개 합 6 정도의 수능 최저는 맞출 수 있는가. 이런 것들을 이제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대학마다 뭐 3개 합 6인 대학이 있고, 3개 합 7인 대학이 있고, 3개 합 8인 대학이 있고, 2개 합 5, 2개 합 6, 이런 식으로 수능 최저 맞추는 게 그 과목별로 등급의 숫자를 합쳐서 수능 최저라는 것을 적용하게 되는데, 내가 모의고사를 볼 때마다, 전국연합 학력평가를 볼 때마다 도대체 내가 몇 등급이나 맞아서 어느 정도 수준의 대학에서 수능 최저를 맞출 수 있을까, 또는 나는 수능으로 가는 게 맞을까, 아니면 내신으로 대학 가는 게 맞는가, 이렇게 나에게 맞는 입시 로드맵을 구체화시킬 수 있는데 이 전국연합 학력평가가 크게 기여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이제 성장 추이를 확인하는 시험이죠. 전국적인 위치니까 이 성적으로 이 전국연합 학력평가에서 등급이 오른다는 것은 학교에서 내신 등급이 오른다는 것보다 더 큰 의미를 지닐 수가 있습니다. 즉 나랑 같은 해에 태어난 그 또래 집단에서 내가 앞서
앞서 나가게 된다. 아니면 내가 정체되었다. 아니면 내가 좀 부족하다. 이런 것들을 이제 알게 되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지표로 활용할 수가 있는데 학년별 성적 변화를 이런 데이터를 통해서 내가 지금 잘하고 있는가 아니면 좀 더 분발해야 되는가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볼 수가 있죠. 그러면 내가 이런 것들을 보면서 잘해야겠다. 그러면은 동기부여도 될 수가 있고 내가 지금 성적이 너무 많이 올라서 기분 좋은데 여기서 안주하지 말아야지. 이 위치를 지켜야지. 그러면서 또 동기부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전국연합 학력평가를 정말 잘 활용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이 전국연합 학력평가 성적표 나오면 제발 버리지 마시고 그 내용들을 꼼꼼하게 보시면서 다음 시험에 적용하시길 바라면서 이번 강의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